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의 정수 시즌2 최슬기입니다.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맞이하고 있습니다. 벌써 어제 귀성길 오르셨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도 서울경제TV의 고향 같은 실전매매의 정수에 오늘 돌아왔습니다. 자, 힘든 시장이지만 고향처럼 든든하게 여러분 계좌 실전매매의 정수가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96명으로 또다시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사흘째 10,000명대를 넘어서고 있는 건데요. 설 연휴에도 개인 방역 정말 철저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게다가 코스피 지수가 14개월 만에 2,600선이 붕괴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긴축 우려 여진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 모두 또 한 번 큰 변동성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소폭 상승했던 우리 양대 시장, 지금은 모두 하락 전환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증시에서 테슬라가 11%대 하락하는 등 전기차 관련주 부진이 두드러졌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2차 전지 3대장 모두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같이 힘 안 나는 시장, 그래도 내 계좌는 지켜야 되겠죠. 내 포트, 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도 신청 받겠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노란톡도 열려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역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전매매의 정수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상황부터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수 위원님, 시장 상황 짚어주시죠. 자, 그동안에 공개방송에서 얘기를 했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그 흐름대로 예상대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 2020년도 코로나 사태에서도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현금화 대응을 시켰고 정확하게 다 피했습니다. 2월 10일경에서 다 피해드렸고요. 현금화 대응 30에서 50% 다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3월 10일 경에서도 또 빠질까 봐 거기서도 못한 사람들 반등 나왔을 때 다 현금화 대응 30에서 50% 다 했는데,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를 얻었죠. 제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도 맞춘 게 아니고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그때 이후에서 시장은 죄다 맞췄습니다. 틀린 경우는 단 한 3번에서 5번 정도 거의 틀리질 않아요. 1년에 한 번 틀릴까 말까. 그러니까 저는 시장을 굉장히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서 시장에 대해서 떨어질 걸 가지고 현금화 대응을 이미 지난주 19일서부터 해서 현금화 대응을 여러분들한테 아침부터 했습니다. 감지는 18일 화요일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저녁 방송에서 현금화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 이거 상황이 안 좋다라는 얘기를 화요일 저녁 방송, 상당 방송에서 먼저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19일 아침서부터선 매도를 해야 된다. 10%는 무조건이고 30%는 수익 난 것들은 편안하게 하시면 되는데 왜 아직 안 깨졌으니까. 그게 지난주 얘기거든요. 근데 2822가 깨지면 무조건 30%는 현금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19일 이후, 수요일 이후에서 목요일, 금요일 가면서 30에서 50%까지도 현금화 대응 확대를 해야 된다. 왜? 지수가 2600은 기본적으로 볼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드렸고요. 2600이 1차 지지라 그랬죠. 드디어 1차 지지로 내려왔습니다. 2600이 1차 지지인데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봤던 자리 1차 지지가 이거예요. 1차 지지가 이거예요. 제가 이거 10차까지 있다 그랬습니다. 10차까지 있는데 10차까지 다 내려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대부분이면 1차, 2차, 3차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하락은.
근데 정말 심하게 빠지면 슈팅이 걸리면 4차, 5차까지도 걸려요. 근데 지금 이게 1차 하락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게 1차 폭락 1단계가 지금 끝난 겁니다. 근데 1단계에서 이제 반등을 줄 거냐 아니면 2차 폭락으로 내려갈 거냐 요거는 설 명절이 끝나봐야 아는데 만약에 지금 2600 오늘 찍었잖아요. 2591 그러니까 2600으로 내려온 건데 오늘이 설 명절 끝난 첫날이고 해외 시장에 별일 없었다면 사실 오늘 매수를 했어야 되는 날이에요. 아무 일이 없었다면 1차 지지로 내려왔으니까 반등을 줘야 되니까 그 반등이 2, 3일 만에 3일 천하라가 끝날 건지 일주일 만에 끝날 건지 2주 동안 반등을 줄 건지 그거는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있고 3일 휴장인데 그때서 전쟁이 날 건지 아니면 확진자들이 3만 명, 5만 명이 될 건지 어떤 악재로 떨어뜨릴 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올라갈 수가 없고요. 지금 그래서 2600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함부로 저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보니까요. 2550까지는 그러니까 2550에서 2500까지는 포지션을 내려잡았더라고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 포지션을 풀어야 되는데 걔네들이 아직 포지션을 풀지를 않습니다. 뭐 혹시나 전쟁이 나게 되면은 지금 환율도 무지막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쟁에 대한 이제 그런 우려감이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더 지수를 폭락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핑계로 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아직 그 얘들이 포지션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2,500이 문제가 아니고 2,400으로도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확정적인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설 명절이 끝나봐야 된다는 얘기고 이미 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최소 1차 지지 2,600, 이게 1차고 2차는 2,400, 3차는 그 밑에 이게 10차까지 있다는 얘기를 오늘 얘기한 게 아니고 지난주 여러분들이 2,822가 깨질 때에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2,600으로 내려갈 거고 이게 기본이라 해서 2,600으로 내려갈 거고 그다음부터는 2,400, 2,200, 2,000, 1,800, 1,600, 1,500 이 10차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대응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이미 지난주에 다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대응이 늦었습니다. 지금은 늦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보유하는데 갖고 있는 현금만큼은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말고 그거는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무것도 사지도 말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확실성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현금화 대응은 지난주에 다 완료가 됐고요. 그러면 지금은 계속 급락하면 급락할수록 기회장인데 지금 1차 지지 자리도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되는 자리지만 지금 설명절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설명절을 잘 지냈어요. 아무 일도 안 났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화해로 마무리를 하고 잘 끝나고 뭐 그러고 막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목요일서부터 이제 장이 다음 주에 개장이 되는데 그때에서 2,600 요 자리는 매수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손절하지 말고 추가 매수만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 시장에 대한 얘기는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가 공개 방송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닥이 어딜까, 어디까지 내려갈까 이런 고민들 하게 되는 시장인데 자, 오늘도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에는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지난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과 오늘장 표적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좀 많이 담았는데요. 하지만 매수가까지는 와주지 못했습니다. 자, 지난주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7.3%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 표적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정말 삼성전자의 모든 걸 집중했던 한 주였는데요. 자, 삼성전자 하지만 아쉽게도 매수가까지 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 17.3%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자, 지금 조정시 매수형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수가와 좀 더 자세한 전략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종은 삼성전자입니다. 뭐 무슨 가격이지 얼마에 사는지 뭐 궁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추천했던 종목들에 대한 AS를 진행을 할 텐데 어차피 한 종목으로 지금 통일이 돼 있으니까
하나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24일서부터 해서 27일 이번 주 월화수 목요일 계속 삼성전자만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매수 가격이 지금으로부터 해서 20%가 더 폭락을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 20% 폭락하면요, 개별 종목들은 2배, 40%가 폭락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똑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20% 빠진다는 얘기는 중소형주도 40% 폭락한다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번 주만 준 게 아니고 지난주 20일서부터 삼성전자 계속 6만 원에 맞춰갖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그때 설명을 했죠. 그때 삼성전자 처음 갖고 나온 날 시장이 박살날 것 같으니 안 좋을 것 같으니 가격을 일부러 안 들어오게 줬다. 이게 여러분들의 경고의 의미고 관망하라는 의미며 그다음에 지금까지 수익이 났던 종목들은 다 파시고 수익이 안 나더라도 마이너스 10% 안쪽에 있는 것들도 기분 좋게 다 파셔라. 뭐 그런 얘기를 공개방송에도 하고 여기서 다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 6만 원 떨어지면 나머지들 40%, 50% 반토막 날 텐데 가지고 있을 거냐. 2822가 깨지면 그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수익 난 것들을 파세요라고 제가 지난주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서 얘기를 했을 때에서 했다면 지금 진짜 명절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그렇죠? 명절 이후에서 얼마나 또 큰 돈을 벌 거고 왜 많이 빠졌으면 또 그만큼 올라가면 반토막 난 종목 본전 가면 100% 올라가거든요. 이제 반등 나오면 30에서 50% 올라가는 종목도 이제 속출을 할 겁니다. 많이 올라가는 100% 올라가는 애들 또 나오겠죠.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어마어마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동안에서 시장에서 깨진 게 있다 한들 그 만약에 계좌가 한 50% 깨진 사람이 있다. 현금이 30% 있다. 그럼 복구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명절이 기대가 되고 너무 즐거울 거예요. 근데 지난주 현금을 대행 못한 사람들은 진짜 명절이 왜냐면 두렵죠. 명절날 잘 쉬어야 되는데 해외 시장은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월화수. 우리나라는 휴장이지만 해외 시장이 돌아갈 때에서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나스닥과 다우가 급락이 나오게 되면 또 밤잠을 또 못 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제가 현금화를 해라. 10%까지는 그냥 안 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요. 현금화 대응 30%를 얘기할 때에서는 장이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10%는 저도 이게 긴가민가 변곡점이에요. 현금화를 일부 일단 해놓고 기다려보자. 왜냐면 그건 얼마든지 그 다음날에 장이 좋아도 단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제가 현금화 대응 30% 정도를 얘기했다는 얘기는 거의 마음적으로는 확정적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50%는 확정으로 지나서 이제 난리가 났다라는 뜻인데 근데 제가 현금화 대응 50%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늦은 대응이 아니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이후에서 대응을 시키거나 아니면 대응을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빠지기 전에 빠르면 1주일에서 2주일 먼저 대응을 시켜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는 시장이 빠지는 그 징조가 그게 알아요. 그걸 몇 가지 그게 있어서. 그래서 빠지기 직전에 1주일, 2주일 전에 남들보다 좀 더 먼저 좀 미리 대응을 시키는 편이고 늦게 대응해도 하루 이틀 전에서는 대응을 시킵니다. 어쨌든 그런 의미인데 자 그럼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난주 20일서부터 얘기했던 흐름인데 자 시장으로 가게 되면 20일 날이 연날이죠. 이날 지수가 목요일 날 종목들이 IT 그다음에 게임주들 막 20% 폭등하고 IT주들도 뭐 5%, 7%, 8% 폭등한 날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다. 분명히 또 빠질 거니까 현금화 대응 요걸 때에서 요걸 잘 노려가지고 해야 된다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마 이때 양봉 나올 때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속았을 겁니다. 전문가들도 속았을 거예요. 양봉 나오라고 올라가는 줄 알고 이제는 반등 줄 거니까 추가하면서 왜냐면 그럴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고 요 모양을 보고 이거는 이제 손절하는 게 아니고 사야 된다, 추가 매수해야 된다, 이제 바닥이다 하는 전문가들 꽤 많았을걸요. 왜냐면 그렇게 속을만 해요. 이것만 보면. 그리고 종목들 그때 당시 보면은 IT 그때 급등하고 게임주 급등하고 막 그래요. 막 2차 전지 그때 막 움직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녹스 첨단도 막 신고가고 그랬죠. 근데 이녹스 신고가 가고 막 PI 첨단 소재 막 올라가고 막 그 이수페타시스 올라가고 코리아 서킷도 올라갈 때 제가 뭐라 했어요? 이거 수익 난 거 빨리 팔아라. 급락할 거다. 또 떨어질 거다. 이거 올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었던. 그리고 19일 날에서는 제가 파트론도 얘기했었었는데 그것도 가격이 미도달됐죠. 그리고 그전에서는 제가 제주반도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주반도체도 손실이 작을 때에서 그냥 잘라버려라. 손절하라고 상담도 다 해드렸는데 손절 안 하니까 지금 마이너스 18%가 떨어졌죠. 그래도 그나마 양반이죠. 다른 애들은 30%, 40% 빠졌을 텐데. 근데 더 떨어질 겁니다. 더 떨어져요. 종목들 지금 많이 떨어질 건데 일단은 불확실성이 끝나야 됩니다. 어쨌든 이때서부터 계속 시장 떨어질 때에서 삼성전자만 갖고 나왔었고
그 삼성전자의 매수 가격은 6만 원으로 뒀습니다. 근데 6만 원 더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일단 두고 봐야 되고 지금으로부터 6만 원이 더 떨어지려면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23% 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15%만 떨어지면 6만 원으로 들어오네요. 그래서 가격은 계속 미도달됐고 의미는 시장이 안 좋을 거니까 관망하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삼성전자 뭐 사시면 안 돼요. 지금 만약에 시장이 바닥을 치고 올라가게 되면 삼성전자 살 게 아니고 낙폭과대에 따른 중소형주를 공략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여기서 시장이 더 폭락해서 폭락하면 그때는 대형주가 유리해요. 좀 헷갈리죠, 그렇죠? 어느 때는 중소형주가 유리하고 어느 때는 대형주가 유리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신의 한 수와 실전 매매 정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방송 보고 참여하시면서 제가 타이밍을 잡아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요즘에 유튜브 쪽에서 신의 한 수 소통 방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을 매번 맞추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라도 그동안 띄엄띄엄 봤던 게 너무 후회스럽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서울경제 2014년도 10월 달에 타방송에 2006년도서부터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서울경제 데뷔한 거 2014년도에 이거 타방송에서 8년 있다가 2014년도 10월 달에 서울경제 데뷔를 했습니다. 근데 데뷔할 때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추세변곡점의 달인입니다. 이게 저의 타이틀이었어요. 추세변곡점의 달인이 뭐냐면 시장을 잘 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바닥주, 갑질 종목, 바닥주 잡는 거에 최고봉이죠. 웬만한 종목들 제가 바닥에 잡으면 대한민국에 저보다 싸게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잡을 수 있는 로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 잡는 것과 시장도 바닥 잡는 걸 그렇게 잡는 거예요. 주식 바닥과 시장 바닥은 그렇게 잡는 건데 그 노하우는 안 알려주죠, 당연히. 고려청자 빚는 방법을 다 알려주면 그게 고려청자입니까? 그냥 유리짜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저만의 이제 기법인 건데 시장 바닥과 주식 바닥을 잡는 거는 저의 노하우인 거고 시장이 흔들릴 것도 저의 전매 특허죠. 그래서 추세 변곡점의 달인. 그래서 시장의 변곡점이 있을 때마다 제가 중요한 자리에서 공개 방송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노란톡방에 다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 그거 도움을 받고 지금 노란톡방에요. 몇 명이 있냐면 대략 한 3,000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3,000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 한 1,000명에서 1,500명 정도는 잘 대응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어보면은 대부분 다 잘 대응을 했대요. 하긴 했는데 이제 50% 한 사람이 있고 30% 한 사람이 있고 이제 10%밖에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1,000만 명 정도가 주식 투자 인구라 그래요. 작년 초까지만 해도 800만이었는데 작년 후반기에서 1,000만 명까지 이제 늘렸다라 그러거든요. 그 올해는 이제 뭐 통계는 못 봤는데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 중에 900만 명 혹은 990만 명은 지금 다 물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손절하는 거 아니다. 추가 매수해야 된다. 물 타야 된다. 버텨야 된다 얘기했죠. 아마 저만 거의 뭐 강하게 그냥 일직선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손절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현금화해야 된다. 아주 대놓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노란톡방에 있는 분들은 하도 강하게 얘기하니까 혹시나 몰라서 10% 현금하고 30% 했는데 그게 이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회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전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요 그대로 6만 원이고요. 15%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설 명절이 지났는데 막 전쟁 나오고 막 전쟁하고 막 안 좋은 상황 더 나오고 해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매수 가격을 더 밑으로 내릴 생각도 있으니까 6만 원 들어온다고 함부로 사지 말고 만약에 6만 원에서 사도 괜찮을 것 같으면 제가 방송에서 가격이 들어오는 날 또다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가격은 미도달되겠지만 삼성전자 6만 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리뷰와 함께 표적 종목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주 블랙 먼데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블랙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1월 마음까지 까맣게 타들어갔는데요. 계속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여기가 바닥인가? 라고 하면서 좀
빠르게 움직였던 분들 계셨던 것 같아요. 자, 바닥잡기의 달인 이정수 위원님의 정확한 진단과 또 진맥 받고 기운 좀 차려볼까요? 자,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과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란톡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위원님 도와주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전화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SKI 테크놀로지 168,500원에 20% 가지고 있거든요. 16만 8천 원에 20%. 네네. 지난주에 상담 오셨으면 제가 이거 매도하라고 했을 건데 아쉽네요. 왜냐면 손실이 작았잖아요, 지난주에서. 차트 네. 한번 볼게요. 16만 8천 원이면은 지난주만 하더라도 손실이 10%도 안 됐어요. 네. 10% 안쪽에서, 그러니까 8% 이럴 때에서 그때에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현금화를 하라고 했었던 건데 못했어요. 지금은 늦었어요. 이제 대응은 늦었고 네. 지금 손실이 일단 20%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볼게요. 16만 8,500원에 대형주의 손실이 20%가 아니고 뭐 30%가 넘어갔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 지수가 2,600이면은 원래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1차 지지 자리가 있고 2차 지지 자리가 있는데 1차보다는 2차가 더 단단하고 2차보다는 3차가 더 단단합니다. 원래 그래요. 3차보다는 4차가 더 단단. 왜냐하면 많이 빠지면 다시 튀어 오르려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1차보다는 2차가 더 단단한데 근데 1차도 지금 많이 빠진 자리라서 여기서 튀어 오를 수 있거든요. 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00짜리면 원래는 아무 상황이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도 아니고 뭐 오미크론 뭐 10,000명도 넘는 것도 아니고 뭐 금리 인상도 안 하고 뭐 이렇게 좋은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분위기가 잡혀져 있으면 2,600이면 주식을 몰빵하는 자리예요, 원래는. 다 들어가갖고 반등을 기다리는 자리예요. 그렇게 좋은 자리였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지금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빠질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관망만 하시고 그렇다고 손절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냥 버티기만 하세요. 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매수가까지 무거워갖고 빨리는 안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뭐 한 1년 정도 버티면 올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게 신규주들이 이게 뭐가 골치가 아프냐면요. 저점이라는 게 없어요. 신규주들은. 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가야 될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만약에 있잖아요. 지금 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이라도 자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지금 저점이 신저점이죠. 네네. 그럼 바닥이 없는 거예요. 이게 5만 원 떨어질 수도 있고 2만 원 떨어질 수도 있고 바닥이 없는 거예요. 원래 신저점의 의미는 그 없네. 신고가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도 신고가를 뚫으면 그게 종목이 3만 원을 고점을 뚫었어요. 그럼 목표치는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목표치는 무한대. 3만 원에서 신고점을 뚫어갖고 바닥에서 예를 들어 1,000% 올라가도 신고점을 뚫었다는 의미는 그게 3만 원에서 6만 원 갈지 30만 원 갈지 300만 원 갈지 3천만 원 갈지 신고가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신고점과 신저점의 의미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신고점의 의미는 무서울 건 없죠. 수익이 계속 나니까. 아무도 물린 사람이 없습니다. 신고점에서 누가 물려요? 물릴 사람이 없지. 근데 신저점은 물리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제일 무서운 거는 바닥이 어딘지를 모른다. 그래서 이게 얼마까지 빠질지 모른다는 그 공포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인데 손실이 근데 30%가 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보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손절했잖아요. 손절 여기서 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 아니죠. 우리나라 휴장 다 끝나고 나 시장 반등 나오게 되면 얘가 평 하고 올라가면 14만 원, 15만 원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때서는 아주 그냥 아마 그때서는 버티질 못할 거예요. 멘탈이 아마 흔들흔들 거릴 건데 그래서 그냥 반등 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뭐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지만 반등 15만 원 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15만 원 선 오면은 잘라내야 되나요? 저라면 당연히 잘라내죠. 근데 15만 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당장.
당장은 불가능하고 당장은 더 떨어질 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 설 명절 끝나고 나서 시장이 좋아지면은 그때 한번 다시 물어봐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는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15만 원까지는 몰라도 14만 원까지는 가능할 수 있으니까. 네,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H. 자, BH. 자, 이분.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22,500원에 비중 15%. 자, 이거 왜 질문 안 들어오나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도 이거 질문할 줄 알고 이미 여러분이 TV 방송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알죠? 제가 이거 올라올 때 이거 수익 났을 때에서도 3번, 4번 연속적으로 계속 짚어주면서 자, 여러분들 이거 표역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인데 수익 났는데 수익 난 것 이 상태에서 그냥 파셔라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일부러 BH를 뽑아가지고 얘기했어요. PCB 관련주 다 강한데 이것도 원래 정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틀려 먹었다. 시장이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수익 났을 때 빨리 팔아라는 얘기를 매매 시그널 방송에도 얘기했고요. 신의 한수 방송에서도 얘기했고요. 여기 실전 매매 정수에도 얘기했는데 하루만 얘기한 게 아니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팔았었어야 되는데 안 파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이때 올라올 때에서 이거 못 넘어간다. 시장이 빠그러질 거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 떨어질 거니까 현금화를 빨리 해야 된다. 대표적으로 서진 시스템, BH, 기가레인, 그다음에 원익 IPS 뭐 이런 애들로 위주로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후성, 주성 엔지니어링. 이때 수익 날 때에서 이런 종목들 조만간에 다 박살날 거니까 수익 날 때 지금 팔아셔라라는 얘기를 지난주 18일, 19일, 20일, 21일 뭐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종목인데 자, 그럼 지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사실 이게 조금 지나면 애매해져요. 이게 마이너스 지금 7%대인데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해야 됩니까?를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7%면은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다른 애들은 뭐 심심할 때마다 하루에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떨어지는지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렇죠? 뭐 에코프로비엔 그런 게 아니고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일진다이아인가? 일진디스플도 이것도 별로 안 빠진 것처럼 보이죠. 최근에 고점에서 이렇게 빠진 게 얘도 한 30%는 안 돼도 25% 빠졌어요. 이거 대부분 다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뭐 후성도 이제 좀 슬슬 오늘 빠지네. 이거 봐, 이제 빠진다 그랬죠? 그거 봐, 빠지잖아요. 후성도 빠 주성엔진은 박살 안 나나? 자 보자. 이것도 박살날 겁니다. 이것도 많이 빠질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제. 그리고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뭐 하여튼간 최근에 종목들 다 빠졌잖아요. 종목들이 기억이 안 나서 다 요즘에 다 빠졌단 말이에요. 강한 애들도 저렇게 빠지고 있는데 BH는 제가 볼 때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금에서 깔끔하게 일단 현금화를 해놓고 설 명절이 지나고 나서 전쟁도 안 나고 오미크론 환자도 줄어들고 뭐 금리 올렸던 거 다시 도로 갖다 놓고 근데 그러기는 어렵죠. 한번 발표하면은 한 몇 개월은 가니까 어쨌든 좋은 상황으로 다시 바뀌게 되면 그때 다시 복수하러 얘를 들어가도 되고 딴 거 들어가도 되니까 그 정도 손실이면은 제가 볼 때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현금화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니뮤직. 뭐 지니뮤직 얘만 급락한 게 아니고 그래 아까 전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도 급락하고 에코프로비엠도 급락하고 뭐 다 그래요 지금. 뭐 급락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다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강하게 잘 버텼다고 후성도 지금 박살나기 시작했고 주성이도 박살나기 시작했고 뭐 다 박살날 거예요 이제. 안 박살날 때는 박살날 거고 많이 빠진 애 좀 덜 빠지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지니뮤직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얘도 지금 1월달 고점서부터 떨어진 게 몇 프로 빠진가를 봤더니 27%. 생각보다 차트 비해서는 많이 안 빠졌네요. 자, 매수 가격은 6,400원. 손실은 꽤 크네요. 손실은 30%가 넘어가고 얘 단점은 뭐냐면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이쪽까지는 밀릴 거고요. 심하면은 뭐 여기도 밀릴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는데 여기까지는 보입니다. 3,800원까지는. 3,800원까지 밀릴 걸 생각을 하고 보유해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손실이 작으면 지금이나 자르라 그럴 텐데 손실이 큰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거를 살리려면은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를 인정을 하고 15% 더 빠지는 거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추가 매수를 노려가지고 반등 줄 때 빠져나오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 매수도 안 되고 갖고 있는 거는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냥 물며 겨자 먹기로 보유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넥스트요. 네, 넥스트.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비중 20%고요. 79,800원이요. 79,800원에 비중 20%. 어유, 이거는 너무 손실이 큰데요, 지금. 마이너스 48%. 예, 예. 이거를 이제 뭐 궁금한 거는 이제 뭐 이게 이제 추가 매수가 되느냐 아니면 이제 반등 나오면은 수익으로 바뀔 수 있느냐 대부분 다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안 되고요. 이것도 신규주라서 이제 저점이 지금 3만 원까지 있는데 아마 3만 원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만 원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되고. 비중이라도 그럼 손절해야 돼요? 아니요. 손절하면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예를 들어 떨어졌다가 나중에 6만 원 가면 어떡할 거예요? 아니면 안 빠지고 지금서부터 6만 원 올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손절이라는 건 감내할 수 있을 때 손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표현을 좀 과격하긴 하지만 우리가 뱀에 물리면 여기 손가락에 물리면 독사에 물려요. 예를 들어서 살모사에 물리면은 이 독이 퍼지면은 이게 뇌로 들어가면 죽거든요. 그러면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손가락이 물리면 여기를 묶든가 피를 아예 안 통하게 묶든가 아니면 손가락을 잘라버리면 되죠. 그것도 사실 참 힘든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하반신에 발가락이 물렸는데 이게 독이 여기 다리까지 왔다 그래서 허리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죽으니까 허리 자르면 죽으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마이너스 50% 된 상태에서 뭐 발가락 물렸다 그러면 발가락 살 이만큼 잘라내면 되는데 지금 허리를 자르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요 그러면 사람도.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50% 상태에서 손절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현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대응이 좀 많이 달라질 뿐. 그래서 이거는 떨어지더라도 버티시면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세월아 내월아 가져가다 보면 다시 7만 원, 8만 원 올라갈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근데 저점이 3만 원이 될지 15,000원이 될지 그걸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아까 저 방송 계속 보면은요. 매니저님이 이렇게 추천해주는 거 사면 뭐 복구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쪽으로 그러니까요. 들어가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근데 저는 그렇게 방송에 얘기한 적은 없고요. 방송에서 쭉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에서 종목 교체를 잘 하면이라 그랬죠. 예. 그렇죠? 잘 하면이라 그랬는데 아직 그 타이밍은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버티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시장이 바닥을 잡고 뭐 과거에 제가 공개 방송에서 우세MS하고 P&E 솔루션을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50%를 다 공개 방송에서 대놓고 준 공개 종목이죠. 그렇죠? 그런 종목으로 복구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으면 그때에서 열심히 실전 매매 정수랑 그 신의 한수 소통 방송이랑 들어오셔가지고 정보 얻어가셔갖고 그때 타이밍을 잘 잡으시면 되고 지금은 현재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방송에 들어가고 그런 실력이 안 돼요. 아, 실력이 안 되셔서 예.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그 유튜브 그 소통 방송 들어올 수 있는 그 주소 링크를 보내드리니까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세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그래서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공개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보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스트. 자, 시장이 빠지니까 키스트도 당연히 빠져야 되죠. 자, 매수 가격 보겠습니다. 15,000원의 비중은 10%. 자, 지금 손실폭을 보니까 마이너스 30% 정도 되네요. 마이너스 한 28% 정도?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시장이 더 떨어지면, 그러니까 일단은 하락 채널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반등 주고 또 떨어지면은 뭐 8,000원까지는 생각을 해야 돼요. 8,000원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27%가 더 떨어질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쪽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시장의 충격이 더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는데 만약에 지수가 2,600에서 지지가 된다 그러면 지금 자리가 바닥이고요. 2,600.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절이 끝나야 돼요. 얘기했지만 설명절이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전이 되고 러시아도 집으로 돌아가고 세계 평화가 다시 찾아오고 주시장이 다시 꽃이 피게 되면 2,600이 다시 지지가 돼서 올라가겠죠.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얘도 올라갈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여러분 알잖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체격적으로도 굉장히 크고요. 전투민족이라 그러죠. 불공국이라 그래갖고 뭐 여러 짤들을 보게 되면 하여튼간 상남자들의 그 나라라서
쉽게 집에 돌아갈 것 같지 않은 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사태가 터지게 되면은 당연히 얘는 이쪽으로 8,000원 쪽으로 다시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되고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보유만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종목으로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매수 가격 15만 원에 비중은 10%. 이거는 대형주라서 손실폭이 다른 애보다는 조금 적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최고점에서 물려서 그렇지 최근에 공략한 사람들 LG전자 최근에 예를 들어서 10월 달서부터 해서 한 4개월 동안 공략했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손실이 크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은 4개월 동안에 최고점에 물려서 지금 손실이 18% 돼서 그렇지 이거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여기 저점이 깨지면 얘도 이쪽으로 쿵 하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조금만 반등을 주면 오늘 장중에 반등을 주면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여튼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만약에 하기 싫어도 뭐 보유하는 건 뭐라고 않겠습니다. 근데 11만 5천 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단행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마치 제가 지수를 여기서 2,822가 지지가 된 상태에 있죠. 여기에서 여전히 수익이 나오고 있는 BH, 서신스텐, 기가레인 여전히 수익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녹스 첨단소재 수익 나오고 있지 않느냐, PI 첨단소재 수익에 있다. 이 수익 난 것들 지금 정리하라. 얘기를 이때에서는 수익이 났으니까 편안하게 했죠. 그렇죠? 근데 그때에서는 수익 난 것들 10에서 30% 정리를 하라 그랬지만 2,822가 깨지면 그때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라도 30%를 현금화를 만들어서 다른 종목들을 다 손절해버려서 30% 현금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밑이 하방이 횡하기 때문에 제가 그 표현도 횡하기 때문에 그랬죠. 뚱하고 떨어져 버리게 되면 종목들이 반토막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2,822가 깨지면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된다. 현금화 30%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가 깨지면 지수 2,822가 깨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깨져버리게 되면 쿵쿵쿵 본격적으로 폭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11만 5천 원이 깨지면은 손절을 단행을 하셔야 돼요. 그 깨지기 전까지는 뭐 보유하셔도 뭐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 전문가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제가 게임주, N게임과 넷게임주를 가지고 있는데 게임주가 너무 하락을 하고 있어서 지금 어떤 종목이 그래서 궁금하신 거예요? 한 종목. N게임주로 해주세요. M게임주? M게임? 네네. 네, N게임. M게임. 자, 매수 가격하고 네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예, 11,100원에 15%요. 11,100원에 15%. 네네. 지난주 금요일 날만 팔았었어도 손실이 5%밖에 안 됐었는데 그러게요. 그때도 제가 하락을 했는데 게임주 반등 주는 거 이거 안 올라갈 거다. 현금화 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다. 그때서 이제 못 봤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난주 뭐 게임주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대해서 뭐 손실이 10% 안쪽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급락할 것 같으니 현금화 대응을 지난주 화수목금, 근데 강하게 얘기한 건 수요일부터요. 수목금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못 들으신 분들이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네. 18% 정도 되는데 어차피 뭐 많이 빠졌고요. 뭐 더 빠져서 손절이 되더라도 요 자리를 손절로 잡으세요. 7,800원 라인. 그래서 그 자리가 7,800원. 네, 7,800원이 깨지면 손절을 좀 단행을 하시고 그게 네. 안 깨지면 반등 나오면 10,000원 언저리에서는 일단은 거기서도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보입니다. 아, 예. 아, 예, 그나마- 알겠습니다. 네, 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만약에 설 명절 끝나고 시장이 반등 네. 나오면 얘는 네네. 추가 매수도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때는 이거 설 명절 끝나고 시장이 빨갛빨갛해지는 분위기면 그때는 추가 매수가 네네. 되는지 질문을 꼭 네.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간 시장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자, 서울 지역번호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신청되고요. 자, 문자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역시 신청됩니다. 자, 일단 오늘의 표적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매수가 6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72,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톡 또 유튜브 댓글로 삼성전자 6만 원 과연 올까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셨는데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14개월여 만에 2,600선 붕괴돼서 2,590선까지 위태로운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방송 시작과 함께 반등에 나서서 지금 현재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622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은 7거래일째 계속해서 팔자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장 초반에 1% 넘게 빠지는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지금은 보합권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상담 중에 게임주 때문에 힘들다라고 하셨던 분들 계셨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 상승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지만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게임주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지수가 힘을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현재 851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수급 상황 지금 코스피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개인과 또 기관이 물량 담아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계속해서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오늘 2,600짜리가 원래 1차 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자리는 여러분들 주식을 강하게 사야 되는 자리예요. 원래는 그런데 설 명절에 전에서는 안 된다 그랬죠. 왜냐면 1차 지지라는 게 이게 쉽게 뭐 깨지는 자리는 아니에요. 2,600이. 제가 2,600을 봤던 자리는 2,900이 깨질 때에서 2,600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2,900이 깨질 때 이거 2,600까지 빠지겠구나. 이미 거기서 감지가 됐던 겁니다. 2,900이 깨질 때. 그러니까 300포인트가 내릴 거를 이미 저는 기정사실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아니 2,900 깨지니까 2,600이 보인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일단 문제고 이게 1차 지지고 그다음 2차 지지도 밑에 있단 말이에요. 2,370. 근데 2,370이 무섭다 그래서 더 깨지니까 지금 손절해야 된다? 큰일 납니다. 2,600짜리에서 종목들이요. 30%씩 반등이 한 달 동안 나오면 3주만 나오면요. 거기서도 떼돈 벌어요. 그러니까 2,600을 무시하지 말고 그다음에 여기선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자리가 설 명절이 끝난 날이었다면 오늘 2,600, 자 지수 볼게요. 만약에 설 명절이 끝났어요. 별 일이 없어요. 별 일이 없는 상태에서 2,600에서 양봉이 나왔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을 강력하게 들어갈 될 자리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설 명절 전이죠. 그리고 종목들이 지금 반등 주는 이 모양들이 아직 진짜 반등이 아닙니다. 진짜 반등이 아니에요. 이거는 설 명절이 끝나봐야 되는 거고요. 이 모양으로는 안 돼요. 이 모양으로 안 되고 이거를 감아 올리는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설 명절이 끝나고 나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기대하면서 일단은 손실이 30%가 넘어가면 그냥 버티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떨어질 만큼 떨어졌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손절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반등 주고 올라가게 되면 15%에서 자를 수 있었는데 10%에서 자를 수 있었는데 30%에 던지는 꼴이 돼버려요. 추격 매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대응은 지난주에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래서 자 반대로 또 그러면 반등 나오는구나 사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아직 바닥이 아닙니다. 물려있는 건 어쩔 수 없이 30% 이상 손실이 났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추격 매도하지 말고 버티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갖고 있는 소중한 그 현금은 확실할 때 지수가 확실할 때 들어가서 복수를 해야지 여기서 어설프게 들어갔다 또 빠져버리게 되면 그때는 큰일 나니까 여기서 2,600 못 버티고 그 다음에 미끄러져 버리면 그 다음에 2,370입니다. 2,400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올지 안 올지를 설 명절이 끝나고 나서 제가 공개 방송을 하든 신의 한 수를 얘기를 하든 할 때에서 들으시면 되니까 여기서는 손절하는 자리는 아니고 만약에 지금도 아까처럼 BH처럼 올라와가지고 손실이 줄어들었다. 현금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들만 현금 보유를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시장은 바닥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 문자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다이아. 아까 전에서도 많이 빠진 종목 중에 이런 게 있다 이제 얘기를 해드렸는데 얘는 9월 달에서부터 많이 빠졌어요. 매수 가격 지금 보니까 35,193원. 비중은 30%.
이것도 손실이 꽤 많을 것 같네요. 뭐 대충 한 이쯤이라고 치고 손실은 대략 32% 정도. 이미 고점에서 많이 빠진 거니까 일단은 버티세요. 뭐 반등을 강하게 주면 좋겠지만 반등이 나오면 한 3만 원 정도 다시 한번 점검을 받으시고 반등이 안 나오고 더 빠지더라도 이거는 버티기만. 추가 매수는 아직은 안 됩니다. 그래서 버티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로템. 이번에도 문자 종목이고요. 이것도 최근에 그냥 급락이 나왔죠. 뭐 수소차, 테마주 뭐 다 이런 상황인데 얘는 또 대형주라고 또 20%밖에 안 빠졌네요. 21,000원이면은 손실은 그보다 좀 덜할 것 같고 마이너스 15%. 어제는 뭐 수소차, 철도 뭐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반등 주면 한 2만 원에서 한번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잘하면 21,000원. 근데 반등 안 주고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 추가적으로 한 15,000원까지는 밀릴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는 지금 안 되시고요. 설 명절 이후에서 시장이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맥스. 자, 문자 상담 종목이고요. 11만 원에 10%. 11만 원에 10%, 마이너스 37%. 이것도 뭐 엄청 빠졌어요, 지금. 엄청 빠진 자리에서 뭐 이것도 그냥 버텨야죠, 뭐. 방법이 없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할 텐데 11만 원까지 올라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생겼네요. 마이너스 38%. 그냥 버티시기만 하고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시간은 그냥 대충 봤을 때 한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근데 뭐 여기서 더 폭락하면 안 되는데 더 폭락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추가 매수는 안 된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휠라홀딩스. 이번에도 문자 종목이고요. 휠라홀딩스. 이것도 최근에 시장이 급락하는 바람에 추가적으로 더 빠졌는데 매수 가격을 보니까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단타로 들어갔다 물리신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개장을 하면 시장이 반등 주는 느낌이 나오면 이게 샥 하고 들어주면 그때선 수익에서 한번 파시면 됩니다. 근데 반등 주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로 전쟁으로 치닫는 상황이 나오면서 안 좋은 상황으로 밀어갖고 종목들이 폭락하면 그때선 일단 자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목요일 날에 시장이 전쟁 상황으로 가는지 아니면 평화의 상황을 가는지 그 상황을 보고 대응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리온. 자, 음식업종. 뭐 음식업종들도 어제 좀 빠졌네요, 얘는. 11만 5천 원에 20%. 장이 빠져 그렇죠, 뭐. 마이너스 17%. 이것도 올라간 거 없이 맨날 빠진 종목이라 손절보다는 그냥 보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그냥 장기 투자를 하세요.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떨어지면 8만 원까지도 보입니다. 그러니까 8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가 되는지 물어보시면 되고 장기 투자하면 이건 수익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상담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자, 오늘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을 할 텐데 설 명절 전이죠. 저는 시장에 대해서 일단 이거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2,600이 사실 좋은 자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 반등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설 명절 이후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어느덧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한 분이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방금 이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잠시 후 11시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방송에서 다 못다 했던 이야기, 이 공개 방송에서 알찬 꿀팁들 꼭 다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노란톡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위원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설 연휴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남아있는 이 거래 역시나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